자, 하도록 합시다. 얘가 조금 더 까다롭긴 한데 얘들아, 얘를 조금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해하시기는 쉬울 것 같아. 자, 첫 번째 문단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한 더.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란 개념 주네요. 자기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여기가 중요해,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의 표장을 말한다. 이렇게 돼요. 상표란 건 뭐야 얘들아? 기호나 문자나 도형, 마크 이런 거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얘네가 어때야 된다?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되어야 상표로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표장이 상표로 등록받아 배타적인 독점권 뭐였어? 배타, 타인은 안 돼, 배척하는 거라 그랬어. 그런 독점권, 나만 쓸 수 있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 표장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해주는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1문단 정리. 상표는 어쩌고저쩌고 쓰시면 되고요. 상표는 다시 상표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 타인의 상품과 식별이 돼야 됩니다.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상표권을 얻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사과 주스라고 해볼까? 사과 주스라고 내가 상표 등록을 해서 상표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제품을 만들어서 상표권을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얘는 상표권을 등록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그렇죠. 뭐야? A 회사에서도 사과 주스가 있고 B 회사에도 사과 주스가 있고 C 회사에서도 사과 주스가 있으면 이 다른 회사의 상품들과 식별,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 기업의 제품인 사과 주스라는 식별이 안 된단 말이야. 구별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사과 주스라고 하는 놈은 상표로 등록을 할 수가 없다야. 하나 뒤에 나올 거긴 하지만 그러면 이 제품을 내가 출시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뭐야? 맞아요. 이 사과 주스라는 제품을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는 없어. 근데 내가 출시할 수 있어. 이 제품 만들어서. 왜 그럴까요? 뭐야? 대답을 어떻게 한 거야? 그래서 얘들아, 정의를 잘 봐줘야 돼요. 상표권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어디 갔어? 상표권은 상표로 등록을 받으면 배타적인 독점권, 니네 나 말고 다른 애들은 안 돼! 라고 하는 것만 상표권이지 출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요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문단. 상표법 제6조 상표 등록 요건에 따르면, 내가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는 요건에 따르면 상품의 1번 보통 명칭으로만 된 상표나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는 기본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얘들아, 보통 명칭이나 관용하는 상표는 상표권으로 등록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명칭은 뭐고 관용 상표는 뭔지 나와주겠죠? 보통 명칭이란 뭐다? 사과, 소금 등 통상적으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명칭이다. 그 상품 자체를 지칭하는 거는 당연히 사과, 식별력 없어. 다른 회사도 사과 다 있을 테니까, 그지? 소금도 안 돼. 이런 보통 명칭은 식별력이 없어. 그래서 등록이 안 돼. 그러나, 여기가 중요하죠, 이제. 그러나, 예외겠지. 보통 명칭이라 하더라도,
문자의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안화된 경우 혹은 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으로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뭔 개소리냐면 첫 번째 한번 볼게 얘들아. 첫 번째 우유라고 하는 보통 명칭은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얘는 보통 명칭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그대로 지칭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첫 번째 요거 문자의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안화됐다는 건 뭐냐면 얘를 저게 무슨 글자야? 직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안화, 그림으로 막 바꿔놓은 거야.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우유 내가 이렇게 써놨어. 그럼 이거 우유라고 직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어떻게 우유라고 보겠어? 그지? 이렇게 지나치게 직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안화되면 이걸 마크로 해서 우리 회사 제품의 상표야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유가 아니니까? 그것도 맞는데 또 하나는 다른 회사 제품에는 이렇게 우유라고 써놓을까 안 써놓을까? 안 써놔. 그러니까 지나치게 도안화가 되면 결국 뭐가 생기는 거야? 그렇지. 아, 저 딱으로 쓰는 기업은 쟤네밖에 없구나. 식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쓸 수 있는 예외의 경우예요. 그렇지.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요 예시를 한번 찾아봤는데 뭐가 있냐면 요런 거예요. 서울우유라는 게 있어. 서울우유는 원래 식별력은 없어요. 왜? 서울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우유가 다 서울우유잖아. 그래서 얘는 원래 식별력이 없는 제품이었는데 서울우유라고 하는 얘네 기업이 어디더라? 어찌됐건 얘네가 뭘 했냐면 서울우유를 오랫동안 쓰고 여기 옆에다 빨간 색깔 웃는 마크를 갖다 붙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문자나 도형 등이랑 결합해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돼버린 거야. 아, 요 기업은 이 빨간 색깔 요거를 붙이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다른 것과 결합해서 식별력이 생기면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두 가지 경우 이해되셨나요? 안 됐나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어? 다음. 관용하는 상표란 무엇이냐? 두 번째 얘는 특정인의 상표였던 것이지만 요거 역시 기가 막힌 걸 가져왔어. 특정인의 상표였어 원래. 그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상표였는데 상표권자가 상표 관리를 허술히해서 동업자들이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쓰게 된 것이다. 이게 뭔 개소리냐면 얘들아. 대표적으로 요게 있어요. 초코파이. 초코파이가 있어. 초코파이. 초코파이가 원래 어느 기업에서 먼저 출시한 걸까요? 오리온이에요. 오리온. 원래 오리온이 뭐였다? 여기 있는 특정인의 상표였어. 오리온만 초코파이를 출시했단 말이야. 다른 애들은 안 돼. 독점적인 권리를 가졌단 말이야. 근데 이거 이후에 정확히 얘기해 줄게. 얘네가 원래 이렇게 출시를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오리온 초코파이 요걸로 상표 등록을 했어. 그래서 어마무시한 인기가 있었어. 그래서 경쟁 기업이 이거를 보고 우리도 초코파이 만들어서 팔고 싶은데 이래서 어떤 꼼수를 부렸을까요?
그렇죠. 얘네는 상표 등록을 오리온 초코파이로 해놨기 때문에 롯데라든지 다른 기업에서 다 초코파이 이걸로 다 출시를 해버린 거야, 얘들아. 상표 등록은 한 거 아니고 출시를 다 해버렸어. 그때 오리온이 맨 처음에 다 고소를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이씨. 때리지 않았어요. 상표 관리를 허술히 했어. 고소를 하지 않았어. 쓸게. 여기 있는 용어를 밑에 해줄게요. 여기에 특정인의 상표였어요. 오리온 거였어. 근데 다른 기업들이 초코파이라는 제품을 막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얘가 고소를 하지 않았어. 즉 뭐다? 어디 갔어? 관리를 허술히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라든지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동그란 초코빵 안에 마시멜로가 들어있는 거는 다 뭐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됐어요. 초코파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됐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인 거야?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쓰게 된 거야. 초코빵 사이에 마시멜로는 초코파이구나. 사람들 사이에 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이때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식별력이 있게 된 거야, 없게 된 거야? 없어! 오리온의 초코파이도 롯데의 초코파이도 다 저렇게 생긴 건 초코파이구나. 식별력이 없게 된 거야. 식별력을 잃어버렸네? 그럼 얘는 이제 상표권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표로 등록받을 수가 뭐야? 없는 경우인데 얘도 예외겠네. 이러한 관용 포장도 다른 식별력이 있는 밑줄. 다른 식별력이 있는 표장과 결합할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가 있다. 그렇지, 여기까지네. 그래서 오리온이란 애들이 또 머리를 굴려봤어. 아니, 우리가 원조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초코파이에 어떤 표장을 결합했을까요? 그렇죠. 한자 정을 갖다 붙였어요. 게다가 빨간 색깔이랑 검정 색깔이 섞인 그런 포장지를 결합한 거야. 우리 제품은 다른 제품과 달리 정이라는 상표를 붙이고 표장을 붙이고 이 포장지도 빨간색이 되게 했어요. 그렇게 다른 기업하고 다르게 식별력을 얻어서 상표권 등록을 초코파이 정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정을 붙이는 거는 보통 명칭에다가 문자나 도형을 결합하는 거예요. 정이 보통 명칭이라고? 아니 초코파이에다가 정을 붙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위에 있었던 문자나 도형을 결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자만 보시면 안 돼요. 초코파이 정 이 글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그림까지 있잖아. 포장지에 있는 한자 정부터 해가지고 있는 그 그림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다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요 그림 자체가, 포장지 그림이. 글자만 인정받은 게 아니라 그 디자인이 인정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이 쬐까 어려워. 3문단. 상품의 생산지, 품질, 효능, 생산 방법 묶어볼까요? 이것 등을 나타내는 걸 뭐라 그러냐면 기술적 표장이라 그럽니다. 기술적 표장은 뭐다? 생산지나 품질이나 효능이나 생산 방법 등을 말하는 거구나. 이걸로만 된 상표 역시 등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예시 그냥 여기다 적을게. 보성녹차다. 그러면 이거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왜? 특정 생산지와 관련된 기술적 표장이니까 이거 등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보성녹차니까. 됐죠? 왜 그런다? 이러한 표장만으로는 그 상품의 출처가 식별될 수 없으며 보성에 있는 어느 기업이 만든 거야? 식별될 수 없으며 경쟁업자도 자기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이러한 표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기술적 표장은 상표 등록을 안 해준다? 예를 들어 봐봐. 보성에 사는 기업이 보성에 녹차 기업이 A, B, C가 있다고 봐봐. 그럼 얘네는 여기서 생산된 녹차들은 다 어디서 생산된 녹차예요? 보성에서 생산된 녹차야. 그러니까 얘네도 지네 특성이니까 그거를 다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얘들아. 얘가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해버리면 B, C는 못 쓰잖아. 진짜 보성에서 만든 건데. 그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왜 그거 안 나오지? 얘 왜? 자, 그 다음 봅시다. 3문단. 이 밖에 국가명이나 대도시명 등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만 된 상표나 뭐 예를 들어 프랑스 이런 것들은 상표로 등록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거나 박씨, 이씨처럼 흔히 있는 성씨 혹은 법인명 등 흔히 있는 명칭으로만 된 상표 그리고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이런 것들은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뭐 프랑스 예시로 들었으니까요. 예를 들어 제품 이름을 김으로 하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흔히 있는 성씨는 안 돼. 혹은 법인명만 예를 들어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그죠? 주식회사 이렇게 법인명만 있으면 안 돼. 혹은 간단한 거 예를 들어서 이모티콘 땡땡 해서 웃고 있는 거 요런 것들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이유가 뭐다? 다른 것과 식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네. 김앤드장? N하고 장을 붙였기, 상표 등록이 안 됐을 수도 있어. 이거를 내가 예시를 준비하면서 힘든 게 뭐였냐면 상표 등록을 안 하고 유명해진 회사들이 있잖아. 그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김앤장도 내가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상표로 등록됐는지 보고 왜 됐는지 내가 판결 사례를 보고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어찌됐건 봅시다. 그러나 여기 예외네요.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산지는 자 예외입니다. 생산지는 원래 기술적 명칭이니까 표장이니까 쓰면 안 되는데 생산지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밑줄 동그라미 칩시다. 생산하거나 제조하거나 거의 끝났어.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에 그럼 잘 봐 얘들아. 법인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쉽게 말하면 뭐였어요? 법인은 뭐였어? 사단 법인 할 때 법인은 뭐였어요? 나도. 인정받은 사람이었잖아. 법으로 그 단체를 등록해가지고, 그지? 어쨌든, 즉,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어떤 회사라고 얘들아? 그 지역에서 그 제품을 생산, 제작, 가공할 수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등록이 된다. 그 얘기는 뭐야? 아까 보성 녹차라고 하면 이거 상표 등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기술적 명칭 산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떨 경우에 이딴 거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진짜 보성에서 진짜 이 보성 녹차를 뭐 예를 들어 제작이라고 해볼까? 제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는 회사야. 이걸 만드는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그 사람들만 있는 회사는 사용할 수가 있다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보성에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한둘
그러니까 거기 구성하는 법인이니까 뭐야? 쉽게 말하면 그 회사원들이 다 진짜 보성에서 녹차를 제작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회사면 이게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회사원들이 다 그러면. 보성에 녹차 만드는 회사가 막 A, B, C 있으면 A가 만약 보성 녹차로 하면 B, C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상표 등록이 된다면 걔네는 못 하겠지만 그래서 보성 녹차도 아마 상표 등록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예시를 든 거야. 여기서 만드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법인이 등록을 하면 가능하다고. 만약 그대가 걱정하신 대로라면 만약 A라는 회사가 이게 충족이 됐어. 우리 회사원들은 다 이거 녹차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됐어. 그래서 이 등록을 해버렸어. 그럼 B, C는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왜? 독점적인 거기 때문에 얘네 고소 때리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됐지? 응. 마지막이네.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표장이라 하더라도, 식별력이 안 돼? 그럼 원래 이 표장은 상표 등록이 돼야 안 돼요? 대답요? 안 돼요. 식별력이 있어야 등록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이러한 표장들 여러 가지를 결합을 해버려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가 있다. 내가 이거 예시로 빵집을 들었던 것 같은데 빵집 여기 있네. 자, 해봐. 예를 들어 뭐냐면 혹시 뉴욕 제과라고 들어봤나요? 이런 촌스러운 것들을 봤나. 자, 그래서 뉴욕 제과라고 하는 빵집이 있어요. 빵집.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뉴욕. 이거 상표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뉴욕. 제과는 왜 안 될까요? 보통 명칭이기 때문이요. 그렇지? 안 돼요. 그리고 1945년부터 했다.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이 있단 말이야. 얘네는 다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인정받을 수 없어. 근데 이 뉴욕 제과 마크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합쳐서 마크, 즉 표장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뉴욕 제과가 어떻게 됐다? 뉴욕 과자라는 뜻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요 제과 브랜드라는 새로운 관념을 사람들 사이에 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때는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식별력 없는 것들을 뭉쳐서 식별력이 생기게 돼버리면 사람들 사이에서 저기요 이렇게 식별력이 생기게 되면 이런 거는 상표 등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딱딱 기준이 명확해요? 모호해요? 모호해. 아니 식별력이 새로운 관념이 생겼나 안 생겼나 어떻게 알아? 기 때문에 이 상표 등록을 심사하는 그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 심사를 받아야만 되는 거야. 어찌됐건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 볼게. 또한 보통 명칭 표장이나 관용 표장이 아니면 보통 명칭 표장이나 관용 표장이 아니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될 경우 상표 등록을 허가받을 수가 있다. 계속 읽어볼게. 상표 등록을 출원하기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들 간의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요게 또 뭔 개소리냐? 요게 서울우유였나? 여기죠, 그죠? 서울우유는 맨 처음에는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모두가 이 상표권을 그렇게 등록하지 않고 출시를 했단 말이야, 제품을. 근데 모두가 사용 가능한 명칭이었는데, 상표였는데 농협이었구나, 기업이. 농협이 계속 얘를 제품 출시하면서 사용하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아, 왜 이렇게 오타가 많아? 아, 서울 우유는 농협 거구나.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인식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식별력이 생겼다. 요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경우에는 경쟁업자들이 자유사용을 보장할 필요가 없어졌다. 왜? 농협하면 사람들 사이에 서로 요 식별력이 생겼기 때문에 경쟁업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러한 상표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한 제3자의 상표 사용을 막는 겁니다. 왜 그렇다? 얘들아, 서울 우유가 유명해지기 전에 그걸 베끼는 건 가능하지만 서울 우유가 수십 년간 노력 끝에 식별력을 얻어냈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제3자가 나와서 서울 우유 우리도 쓸래요. 이거 보통이잖아요. 하면서 쓰면 누가 억울해요? 농협이 억울하잖아. 얘네는 수년간 출시하고 사용하고 노력해서 그 결과를 얻어냈는데, 그지? 그래서 이렇게 부정 경쟁을 막으려고. 얘네는 수십 년간 노력해서 얻은 식별력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상표권자의 신용을 보호하고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 상표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다고 보는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식별력이 인정되는 상표라고 나도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들이 있다. 이건 또 뭐 개소리야? 7조에 국기나 그러니까 국기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고 국제기관의 명칭, 예를 들어 유네스코 이런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고. 공공표장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밖에도 먼저 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에게 누구의 상품인지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도 받을 수가 없다. 뭐다? 먼저 등록한 사람 거하고 유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 장이라고 해서 내가 출시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등록을 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비슷하게 한 거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보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준비 시작! 22번이 좀 어려워. 오.
21번도 좀 어렵네. 오, 각성했는데? 아, 백종원 디스하려고 마지막 백종원 했는데 이거 안 했네? 아씨, 아깝다. 요, 씨. 어쭈구리, 요, 씨. 이건 좀 서운하지 않을까? 답이 없어요. 누가? 넷 중에 누구? 2, 2요. 22가, 22? 어쭈구리. 그렇지. 처음에 한 건 좀 조금 서운하네. 아니,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한다고? 아니, 세 개 잘 풀어놓고. 답이 없다며. 5번을 안 읽었어요. 근데 그게 답일까? 이거 말고 답이 없어요. 치. 어쭈구리. 너 이거 일기장이야? 일기장이냐고 이거. 왜 가려 일기장도 아닌데. 아니 안 돼요는 뭐야? 빨리 해. 빨리 해.
마지막 했어, 민찬 씨? 1번. 예? 이 네 문제 통틀어 1번이 답인 게 있나? 하하, 이거 아깝다잉, 한 문제. 자, 일단 한번 봅시다. 한번 볼 건데, 그 전에 마지막에 이거 야심차게 준비해놓고 이거 안 했네요. 이 상표 등록을 거절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봐도 그냥 스타벅스. 그렇죠. 이미 출원된 스타벅스 상표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백다방으로 바꾼 거예요.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이 역겨운 놈. 자, 보자. 20번이에요. 아니, 이거 틀린 사람 은근 몇 있다? 이 글을 통해 답할 수 없는 질문. 답은? 4번. 출원한 상표의 식별력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인정받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이야. 1, 2, 3, 5번 중에 이거 어디 있는데요? 하는 거. 없어요? 자, 다음 21번이에요. 이게 은근 어려운데 헷갈리는데 답은? 3번? 아닙니다. 답은? 2번이에요. 2번이에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까 밑줄 쳤잖아, 예시.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회사는 등록이 된다. 답이 2번인 거지. 헷갈리는 거. 생산, 제조, 가공을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5월이야. 5월. 생산하거나 가공하거나 제거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2번이야. 그래서 나도 처음에 헷갈렸어. 나도 처음에 그렇게 읽었거든. 근데 답이 이거밖에 없어요. 헷갈리는 거 없어? 자, 이게 좀 어려웠어. 실제로 이렇게 해석이 조금 되는데 심사를 이렇게 봤는데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야. 얘들아 잘 봐. 김 씨가 산지를 나타내는 표장으로만 된 상표를 등록했어요. 근데 처음에 거절당했대요. 그러자 김 씨가 항의를 한 거야. 나 30년 전부터 이 상표로 상품을 생산해왔다. 이 자료 하나랑. 그 다음 두 번째 뭐? 출원 전에 지금 지역신문에 내 상품이 소개되었었어. 이거 기사도 항의할 때 낸 자료야. 그지? 그리고 요게 중요했어. 이게 핵심이었어. 문제 풀 때. 특허청의 등록 거절 소식이 전국신문에 보도되었던 기사를 근거 자료로 냈대. 사실 이게 바보 같은 건데 그럼 얘들아 잘 봐. 사람들의 지금 인식에는 이 사람의 상표는 어떤 인식이 박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 기사를 봤다는 건 아니잖아요. 맞다는 거죠. 전국신문에 어쨌든 났잖아요.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봤는지 안 봤는지 가정을 깔아주지 않았잖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어쨌든 줬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에는 이 상표는 등록이 거절됐구나라고 인식이 되어 있겠죠. 이 자료를 근거로 본다면. 그러니까 얘들아, 당연히 이 사람의 그 불복 심사가 받아들여졌겠어요? 기각이 됐겠어요?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다시 등록이 됐다고? 아까 정답 제대로 고른 거 아니야? 당연히 이 사람의 의견은 기각을 당했겠죠. 왜? 청구인의 상표가 출원 전에 수요자들에게 청구인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 이 사람 거 등록이 거절이 당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 재신청 의견은 기각이 되는 거죠. 답이 5번이죠. 23번이에요. 얘는 어렵지 않나요? 기억과 보기의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니? 기억이 뭐야, 기억? 먼저 출원한 타인의 등록 상표. 답부터 봅시다.
5번 기억은 그보다 늦게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제한하고요. 그죠? A는 그와 저촉되는 등록 상표의 사용을 제한한다. 답이 5번이네요. 그대로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질문 있나? 1번은 왜 아니에요? 1번. 기억과 A는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이미 있는 권리를 강화한다라기보다는 권리가 생기는 거겠죠. 생성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강화의 개념 아니에요? 0이었다가 생긴 거니까. 아니죠. 강화는 0이면 안 되죠. 0이면 강화가 아니죠. 원래 있었던 거에서 하는 게 강화니까.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다 맞은 사람. 훌륭해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재밌는 외부 질문 하러 갑시다. 쉬었다 합시다.